안녕하세요. 김대유 교수의 오늘 이 사람. 오늘 이 시간은 시민이 만드는 수원특례시 참여본부의 유문종 본부장님을 모시고 수원 특례시에 관련된 알파와 오메가, 이모저모 궁금증을 풀어볼까 합니다. 많이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0만 수원시가 내년 1월 특례시 시행을 앞두고 최근 바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2020년도에 추진된 국회에서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수원 특례시를 담으려고 노력을 해왔지만 번번이 세네 차례 상정도 되지 못하고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수원시장님 그리고 많은 시민단체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 21대 국회에서 의원입법 발의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발의가 되었고 수원, 고양, 창원, 용인 이렇게 전국적으로 4개 도시가 특례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노력한 이 수원시, 앞장서서 고생해온 이 수원시의 많은 관계자들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 특례시가 되면은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또 걱정도 하시고 기대도 많이 하고 계신데 이런 많은 궁금증을 우리 시민이 만드는 수원특례시 참여본부의 유문종 본부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네. 우선 이게 뭐 특별시, 자치시 많이 있습니다. 네. 광역시. 그런데 특례시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 의미를 상당히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우리나라의 행정 체계는 4단계로 돼 있죠. 그러니까 중앙정부하고 특별시나 광역지자체를 포함하는 광역지자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기초지자체에서 이제 기초시, 기초군, 또 자치구에서 시군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읍면도청에서 행정서비스가 제공이 되는데, 고민스러운 거는 광역은 17개 광역지자체가 뭐 특별시를 포함해서 또는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해서 그렇죠. 광역지자체가 17개 있는데, 기초지자체는 226개예요. 굉장히 좀 다양하게 편제가 돼 있죠. 인구가 1만이 안 되는 작은 기초지자체에서부터 지금 이제 100만이 훌쩍 넘어간 120만이 넘어가고 있는 수원시와 같은 경우, 이런 지자체가 똑같이 기초지자체로서의 지위를 갖다 보니까 100만이 넘어가는 도시의 시민들이 많은 불편함이 있는 거고요.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그렇다면은 기초지자체의 지위를 갖고 있으면서도 시민들이 받는 피해, 역차별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례시라고 하는 100만이 넘어가는 도시는 특례시라는 규정을 두고 그거에 맞춰서 시민들의 피해를 이제 안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광역시의 기준이나 권한들이나 역할들을 이 특례시에 부여하자는 거죠. 네. 그게 바로 특례시가 탄생한 거죠. 그러니까 특별하게 예외 규정을 두어서 네네. 기초 단체로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네네. 여러 가지 광역시도가 갖고 있는 네. 그런 권한들을 한번 갖게 해보자. 그런 거죠. 예. 그렇다면 네. 특례시라는 용어 자체가 무척 생소하고요, 낯섭니다. 시민들은 특례시 그게 뭘까? 특별한 예의일까? 뭐 특별한 예의일까? 이런 궁금증이 있는데 먼저 특례시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 특례시의 개념을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이거를 과제로 던진 분은 지금 현 염태영 수원시장이시죠. 네네. 7, 8년 전부터 사실은 이 특례시에 대한, 당시에는 용어는 좀 여러 가지가 좀 혼재돼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특례시에 대한 개념과 이제 그 요구가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이 요구가 나왔던 배경은 좀 더 우리가 좀 거슬러 올라가면 수원시가 2002년도에 100만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100만이 넘어가면 이제 광역시로 네. 성격을 바꾸면서 행정체계를 바꿔주는데 그러면 수원시가 2002년도에 100만이 넘으면서 수원광역시가 되면 사실은 특례시는 탄생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광역시가 만들어지기가 어려운 조건이 경기도만 해도 지금 현재 100만이 넘는 도시가 수원, 용인, 고양 세 개가 있어요. 조만간에 저는 성남이나 화성시도 100만이 넘어갈 거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많은 100만이 넘어가는 도시들이 광역시가 되면 경기도라고 하는 광역지자체는 사실은 한 600만 정도가 빠져나가니까 붕괴 현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니까는 중앙 정부에서도 그렇고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수원시를 광역시로 갈 수 없게 만든 거죠. 말하자면 현재 네. 경기도라고 하는 이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유지하고 그렇죠. 수원시는 이제 100만이 넘어가니까 네.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수원, 용인, 고양, 네. 창원 그렇죠. 4개가 있고 네. 그리고 3개가 우리 경기도에 있고 그렇죠. 예. 수원시가 앞장섰군요. 그래서 수원시로서는 초기에는 광역시로 가자고 하는 요구들도 많이 있었죠. 다만 그 요구가 사실 광역시는 너무 좋죠. 지금 우리가 특례시를 하면서 이따 계속 말씀을 나누겠지만 뭐 여러 가지 고민할 것 없이 그냥 광역지자체의 지위를 가지니까 뭐 문제가 다 풀린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대한민국 행정체계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광역 지자체로 가는 대신 특례시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서 광역지자체로 못 가지만 광역지자체의 역할 또 광역지자체의 어떤 행정 서비스, 복지 기준들을 만들어 보자는 게 이제 7, 8년 전에 이제 염태영 시장이 제안했던 거고, 근데 이런 제안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그러니까 네. 국회의원도 설득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많은 토론회도 하고 이런 시민들이 어떤 피해를 보고 있고 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일단은 수원 지역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의 국회의원들이 계시니까 이분들하고 같이 이제 힘을 좀 모아서 진행을 해봤고 또는 이제 수원시뿐만 아니라 이제 100만이 넘어갔던 나머지 3개 시하고 이제 연대를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창원시라든지 용인시, 고양시에 있는 국회의원들, 또 시도의원들, 또 시장님들 이런 분들이 이제 힘을 합쳐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4개 시에 100만이 넘어가는 뭐 도시들의 특별한 혜택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그 많은 오해도 있었고요. 예, 그러니까, 통과가 안 됐던 거죠. 예, 그러니까 예. 이제 지금 시민들은 너나 할 거 없이 네. 약간 반갑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한데 네, 네, 그러면 그 오해 네. 구체적으로 그 어떤 오해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도 이제 특례시와 관해서 이제 시민들하고 다니면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100만이 넘었으니까 어느 도시도 가질 수 없는 100만 도시로서의 특별한 혜택을 우리가 이제 누려야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 특례시가 요구하는 부분들은 특별한 혜택을 요구하는 건 특혜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이 특례시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100만 시민들이 가져왔던 역차별들 또 불합리한 대우들 이거를 이제 고쳐나가서 정상화시키자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초지자체로서 그 기준에 226개 똑같은 기초지자체가 기준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100만이 넘어가게 되면 생활 환경도 바뀌는 거고요. 네. 여러 가지 여건들이 바뀌는 거잖아요. 행정 서비스도 바뀌어야 되는 그렇죠. 거고. 근데 그거를 똑같이 기초지자체 수준에서 기초지자체 여건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수원 시민들은 마땅히 받아야 될 복지 혜택도 못 받는 거고요. 행정 서비스도 못 받고 피해를 받았던 거죠. 말하자면 이제 몸은 막 커 나가는데 네. 이미 컸는데 그 규격에 안 맞는 옷을 그렇죠. 억지로 입으라고 예. 하니까 불편했는데 어쩌면은 1949년도에 수원시가 시로 승격이 됐거든요. 그 당시 인구가 5만 2천 명 정도 그렇죠. 됐어요. 그러고는 똑같이 지금까지 70년이 넘어서기까지 기초지자체라고 하는 어쩌면 당시에 어린 아이 때 입었던 옷을 지금 이제 성인이 돼서도 똑같이 입고 있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은 그 틀 안에서 너무도 불편하고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그 예를 들면 네.
복지 분야를 설명하신다면 그러면요, 이런 게 있죠. 복지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복지 기준. 그럼 어떤 거냐면, 보건복지부가 뭐 시행령이나 지침도 아니에요. 고시로서 하나의 이제 기준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뭐 집값이나 뭐 전세값이나 또 생활비 지출 네, 네. 이런 것들에 따라서 생활비 지출이 많은 도시의 사람들은 뭐 나름대로 필수적으로 많은 게 나가니까 그렇죠. 공제도 좀 많이 해줘야 되겠죠. 예. 그다음에 적게 든다고 생각하는 이제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는 그쪽은 아무래도 생활비가 좀 덜 들어가겠죠. 그렇죠. 집값도 좀 싸기도 하고 생활비도 좀 덜 든다고 생각하면 지출이 적다고 보고 이 복지 기준을 잡을 때는 이제 얕게 잡고,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기준을 세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세 가지로. 대도시 기준, 중소도시 기준, 농어촌 지역 기준. 대도시는 서울특별시나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등 광역시, 이 광역지자체의 시민들을 대도시 기준을 정하고 적용을 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중소도시는 광역지자체에 있는 모든 기초지자체의 시지역. 아시죠? 그럼 수원시도 그렇고 나주시, 뭐 안동시, 뭐 진주시 다 마찬가지. 춘천시 기초지자체 시지역은 다 들어가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기초지자체 군지역 있잖아요. 군지역, 예. 뭐 양구군이라든지 인제군이라든지 뭐 이런 군지역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누는데 적용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생활이 어려운 분들한테 생활보호 대상자로 해가지고 생계급여, 교육급 이런 걸 지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그 지원을 할 때 대상자를 선정할 때 그냥 누가 어렵다고 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준이 있겠죠. 그렇죠. 그죠? 예, 예. 그 기준이 어떻게 정하냐면 기본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이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이제 기본 소득액이라고 하는 거를 정해서 그걸 공제를 해줘요. 예, 예. 예컨대 대도시의 시민들한테는 6,900만 원을 공제해줘요. 중소도시에서는 4,200만 원을 공제해줘요. 농어촌 지역은 3,800만 원을 공제해줘요. 아니 농어촌 지역이면 공제를 더 많이 해줘야 할 텐데. 아니, 생활비가 적게 드니까. 적게 드니까. 네. 아. 그러니까 대도시는 집값도 비싸고 물가도 네네. 비싸고 하니까는 공제를 많이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6,900만 원. 이해가 됐어요. 그 다음에 중소도시는 집값도 뭐 대도시 비해서는 서울시나 네. 부산시보다는 싸다고 보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집값도 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싸고, 그 다음에 생활 물가도 생활비도 적게 지출하니까는 6,900만 원이 아니라 4,200만 원을 공제를 하는 그럼 이제 거예요. 특례시가 된다면은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초지자체라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만이 넘어가는 도시는 그만큼 인구 밀도도 높고 그쵸. 집중돼 있기 때문에 집값도 많이 비쌀 거고요. 생활비 지출도 많이 있어요. 특히나 수도권에 있는 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저 울산광역시나 광주광역시보다 집값이 더 싸진 않을 거예요. 높은 높았죠. 그죠? 그쵸. 그런데 광역시라는 것 때문에 6,900만 원을 공제를 하고 수원시는 4,200만 원을 공제를 하니까 그 갭이 생기는 거예요. 크죠. 오히려 우리가 생활 수준이나 이런 여건을 따지면 6,900만 원도 더 공제하는 게 또 맞을지도 그렇죠. 몰라요. 그렇죠. 근데 기준이 필요한 거니까 예, 예.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제 대도시, 중소도시를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다른 이제 나주시라든지 뭐 춘천시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4,200만 원대 6,900만 원이 크게 불합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거기는 생활비라든지 집값이라든지 이런 거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수원시하고 나주시의 생활 여건이 다른 거잖아요. 그리고 특례시가 되면 그래서 지금 요구하는 거는 이제 100만이 넘어가는 도시는 생활 여건들이 대도시 광역지자체하고 별로 다를 게 없다. 그러니까 이 기준을 대도시 기준으로 하자. 특례시가 되면 이제 특례시가 되면 대도시 기준이 6,900만 원을 적용하니 수원시도 그렇고 용인시도 그렇고 창원시도 고양시도 마찬가지죠. 이제 4,200만 원이 아니라 6,900만 원을 적용을 하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광역지자체나 네. 이제 광역시 수준과 같은 수준으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초지자체에 있으면서도 인구가 100만이 넘어가니까 생활 여건이 바뀌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예. 생활비 지출이 수원 시민도 그만큼 뭐 울산광역시나 광주광역시나 이런 것보다 더 들어가면 들어가지 적게 들어가지 않은데, 그런데 기초 소득공제액을 알겠습니다. 4,200만 원 하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씀만 네. 들어보면 예. 장밋빛 이렇게 보이는데 아니 그래도 장밋빛이 아니라요. 그래도 변화들이 또 이거 예. 말고 또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장밋빛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사실은 그 일반 시민들이 갖고 있는 현실의 문제예요. 뭐냐면은
우리 울산시에 생활이 어려운 분이 한 6천만 원의 전세 산다고 합시다. 네. 조건 다 똑같다고 가정을 하고요. 수원시도 6천만 원 전세 사시는 분이 계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울산광역시 이분은 그 생활보호 대상자 선정이 돼요. 6천만 원에서 6,900만 원을 공제하고 계산을 하면 이분은 생계급여를 받아요. 그런데 수원에 사시는 6천만 원에 이 전세 사시는 분은 못 받는 아까 말씀드린 4,200만 원을 공제하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죠. 생활비는 더 많이 들어가고 생활 여건은 더 힘든데 수도권인데. 수도권인데 이분은 지금 4,200만 원을 적용하니까 수원시에서 이 어려움을 어렵게 생활하는 분들이 예. 생활보호 대상자에 탈락이 돼가지고 못 받는 거예요. 바로 특례시가 된다고 하는 거는 이런 기준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 거예요. 기초지자체이지만 보건복지부의 이 불합리한 기준들을 이제 대도시로 적용을 하자. 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 똑같이 6천만 원 갖고 있는 전세를 사시면서도 못 받았던 분들은 수원시에서도 이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참 재밌는 게요. 네네. 보통 전국 평균에 생계급여 대상자들이 3.2%가 나와요. 네네. 3.2%. 네. 그러니까 전체 100명 중에 한 3명 정도가 생계급여를 받는 거예요. 예, 예. 이 지자체 평균이. 근데 수원시는 1.8%가 나와요. 그러니까 수원시는 그럼 가난한 사람이,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적은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진 않겠죠. 통계라는 건 굉장히 평균적일 텐데. 예, 예. 그죠? 예. 바로 이렇게 생활 여건은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6,900만 원을 적용을 하면 저는 뭐 꼭 3.2% 평균 따라가지는 못해도 비슷하게 나올 그렇죠. 거예요. 그죠? 그렇죠. 바로 이런 불합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기준을 이제 특례시의 4개 특례시도 대도시 기준을 적용을 네네. 하자라고 지금 저희가 주장을 하는 거고 예, 예. 아마 보건복지부도 저는 그렇게 해주는 게 마땅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우리가 특례시가 돼가지고 특별한 다른 복지 혜택을 받겠다는 게 아니라 100만이 넘어간 도시 시민들의 생활 여건에서 불합리하게 지금 탈락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만이라 생각하면 보통 3만 2천 명 정도가 생활보호 대상자로 네. 혜택을 받고 있는데 예. 수원시는 게 18,000명이라는 거예요. 1.8%. 그러니까 14,000명 정도는 지금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분들을 구제를 해줘야죠. 오케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특례시가 돼서 보건복지부의 고시를 바꾸면 예. 숫자는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 아시겠죠, 그죠? 이분들이 구제가 받는 거죠. 그러면 울산시에서도 6천만 원 갖고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는 것처럼 그렇죠. 6천만 원 전세 사시는 분도 수원 시민도 똑같이 생계급여를 받아야죠.